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입니다. 금요일장 오늘도 출발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이제 조금 이 꼴이 생겼을 법도 한데 매일매일 시장의 조정을 받을 때마다 불편함을 지워지지는 않는 듯 싶습니다. 그래도 조금은 덤덤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시장을 이겨낼 수 있는 전략에 대한 고민, 저 이기는 투자 전략, 그리고 그 안에서 백전백승 7분 솔루션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릴 텐데요. 로지스탁의 이상로 대표 만나보시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매일매일 너무 힘듭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그러게요. 지금은 올라가는 부분을 맞추는 게 아니라 어떤 곳이 덜 내려갈지를 맞춰야 되는 그런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릴 수 있겠고. 네. 시청자님, 지금 시청자님만 힘드신 게 아니고 저도 힘들고요. 모든 투자자들이 힘듭니다. 마포대교는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닙니다. 예, 한 번 더 명심을 하시고 절대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생각 그리고 끌어당김의 법칙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시장 어차피 내려가는 거니까 우리가 그냥 조금만 더 루즈하게 좀 생각을 하시면서 실적만 확인하시고 탄탄하게 실적만 믿고 가시자 그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갑자기 시청자분들께 영상 편지를 보내주셨어요. 자, 그 마음과 함께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전략에 대한 얘기 오늘 주제로 조금 바로 이어가 볼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지금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금 상승하지 못하는 데는 바로 애플의 실적 우려감이 한몫을 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만큼 우리나라 투자의 근간이 되었던 IT 부품 업종에 대해서 지금은 다시 한 번 더 재확인해야 되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애플 주가 자체가 지금 $400가 붕괴되면서 $390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지금은 IT에 대해서 이게 애플만의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지 아니면 IT 전반적인 업황에 대한 우려감인지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애플 주가 추이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많이 빠졌네요. 주가가 상당히 많이 빠졌습니다. 거의 지금 위에 상태를 한번 보시더라도 벌써 헤드앤숄더 패턴 중에서도 헤드까지 나왔죠, 지금. 숄더 한번 나오고 헤드까지 나온 상태. 한 번 더 삼봉의 상태가 나올 확률이 조금 높은 차트로 가지 않나.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 추세적인 부분을 보시더라도, 지금은 단정지어서 말씀을 드리기는 상당히 힘듭니다만, 추세적으로는 거의 하락 추세에 가깝게 지금 전환된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과연 애플 주가 자체가 이렇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관련 주식들은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 방법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먼저 오늘 많이 빠져요 또. 네, 인터플렉스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중요하게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점이 바로 FPCB라고 하죠. 연성회로 기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연성회로 기판 같은 경우에는요, 스마트폰이라든지 아니면 태블릿 PC에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소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이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비중이 바로 애플이고 오른쪽은 기타에 대한 비중인데 지금 같은 모토로라에 대한 비중인데 한번 같이 보시면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 자체는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주고 있는 모습이었고 대신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매출의 다변화를 조금 노리기 위해서 바로 애플의 매출을 상당히 많이 끌어올렸다는 거죠. 속도로 늘었네요. 예. 올리면서 인터플렉스가 했던 것 중에 가장 큰 게 바로 다른 기업들보다는 조금 싼 마진으로 조금 도와줬다는 거죠. 그래서 발주 시스템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시스템이 변화하는 와중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터플렉스를 더욱더 줄였습니다. 그만큼 경쟁력 약화를 좀 들 수 있겠고 우리가 아는 FPCB 기업들이 상당히 많죠. BH라든지 아니면 플렉스컴 같은 기업들도 있을 거고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밀리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삼성에 대한 매출은 상당히 줄었다. 대신 애플에 대한 매출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전 같으면 애플과 삼성전자가 같이 잘 나갈 때 그리고 소위 상승 추세를 그릴 때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부가적으로 충분히 2배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상태였겠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애플의 실적 부진이 더욱더 크게 와닿는 게 바로 인터플렉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인터플렉스에 대한 전반적인 투자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같은 투자 포인트를 한번 같이 보신다면
일단은 1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 시장의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는 전망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매출액을 같이 보시면 일단은 한 2222억 정도가 1분기 매출에 좀 잡힐 것 같고요. 그만큼 약간은 조금 저조한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10% 정도 내려가는 실적.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영업이익이죠. 영업이익이 지금은 흑자가 적자로 전환될 확률까지도 소위 조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인터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매출 비중이 줄었다는 거, 그리고 애플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었다는 것이 지금 1분기 실적이 악화에 대한 우려감이 찬존한다고 그걸 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고, 말 그대로 지금은 갤럭시 S4에 지금 FPCB에 대한 비중 자체가 상당히 줄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음 주에 시장 자체의 분위기가 상승을 할지언정 인터플렉스는 조금 더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겠고, 그만큼 고정비에 대한 부담 증가는 계속되고 있는데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우리가 꼭 눈여겨보셔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애플이라고 하면 꼭 시청자분들이 꼭 한 가지 기업을 생각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바로 네. LG 디스플레이인데요. 그죠. LG 디스플레이 이어서 곧장 보시면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LG전자의 영업이익 회복이라는 부분을 우리가 먼저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 대해서 점유율을 회복하고 있는 단계고, 거기에 대해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떨어지고 있는 상태죠. 이 두 가지는 어느 정도의 상쇄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CD 패널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중요하게 매출을 자리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뭐 지금 애널리스트들 보고에는 소개가 되었지만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많이 소개가 안 되었을 거예요. 지금 LG 디스플레이가 가장 크게 매출을 노리는 것은 바로 중국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셔야 되는 거는 애플에 대한 실적은 20%밖에 차지하지 않는다는 거. 나머지 40%는 대부분 다 샤프에서 실적이 잡힐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는 조금 더 제한적인 역량, 그리고 LG 디스플레이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중국의 LCD 시장의 회복세다. 그렇게 말씀을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인터플렉스는 예상했던 것보다도 좀 안 되게 97억 원 정도의 영업 적자 전환으로 실적 발표가 됐었죠. 결국에는 인터플렉스 애플 향의 비중이 좀 더 크다라는 것이 아쉬운 대목 아닌가 싶고요. 일단 많은 분들 관심 갖고 계시는 쪽은 LG 디스플레이도 동반이 될 텐데 두 종목을 보시고 있는 시각이 조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략하게 두 종목에 대해서 그러면은 이쪽이다 저쪽이다 간략하게 결론을 지어주시겠어요? 네, 인터플렉스 관망하셔야 됩니다. 관망하시고요. 대신에 LG 디스플레이는 한 번 더 우리가 저가 매수 타이밍으로 자리 잡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애플이 아니고 중국을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종목에 대해서 조금은 엇갈린 판단입니다. 내용들 잘 참고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